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니자입니다. 자코입니다. 벌써 10월이 되고 뉴욕에서는 어저께 그저께 하늘에 그 놀던 라이트라고 그렇게 오로라가 왔었다고 해요. 혹시 보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봤을 리가. 술 먹고 노는이라고 못 받고. 예, 뭐가 그게 뭐 중요한 일이겠어요. 지금 노벨 문학상 받은 게 더 중요한.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더 핫했던 그죠. 한주였는데. 그럼 노벨 문학상 받은 거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굉장히 큰 경사고. 네, 노던 라이트는 약간 미국에서 그리고 굳이 맞아요. 진짜로 네. 뭐 그린랜드, 아이슬란드 이런 데 갈 필요 없이 여기서 볼 수 있는 저를 블루스카이 타임라인 네, 보면 네. 외국 애들 거는 다 그 자기 동네에서 찍은 네. 그거고 한국 사람은 다 노벨상 얘기예요. 아, 다 신기하네요. 진짜. 엄청난 일이죠, 진짜. 그죠. 엄청난 일이. 오로라 이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 그린랜드에서 나오는 거는 약간 더 지구 온난화랑 상관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고 여기에서는요? 이번 이벤트는 그 태양의 그거 가끔씩 뭐 흑점 폭발 뭐 이런 거 네네. 그것 때문에 이거 지금 보이는 거라고. 아, 그렇군요. 몰라요. 확실치 않아요. 몰라. 뭐 이유가 어차피 뭐가 됐던 간에 저기 보고 싶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 팟캐스트 들으세요. 그런 거는. 근데 관심이 없을 거 아니야.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왜 한국에서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이 설명을 해줘. 그렇죠. 지구가 모르는 우리가 무식한 거지 그냥. 그렇죠. 네. 뭐 세상이 들썩거리면서 뭐 노벨상 그리고 오로라로 뭐 바쁜 동안에 우리는 또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저희 뉴욕시를 모셔서 오늘 뉴욕시를 만나다. 이야. 진짜 오랜만이네. 정말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만. 진짜 네. 오늘 모신 분은요,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항상 보면서 굉장히 제가 팬이고요. 볼 때마다 와, 정말 뉴욕을 제대로 즐기시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전문 뉴욕인. 뉴요커의 뉴요커예요. 네, 뉴요커의 뉴요커. 네, 박은소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로 뉴욕 살아도 네. 직장 다니고 이러면 집 가고 뭐 가끔 중간에 무슨 이벤트 있으면 그쵸, 살짝 그쵸. 보고 뭐 이러잖아요. 서울 살면서 63빌딩 가는 사람이 그쵸, 어딨어. 맞아.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은소님이 제가 알고 보니까 저희 같은 동네에 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잠만 여기서 주무시고, 네. 진짜 거의 일주일에 7일을 그냥 맨하탄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직장을 다니시는 건가?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매일같이 뉴욕에 나가서 즐기실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 계기는 제가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뭐 외국 생활 하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겠지만 많이 외롭잖아요. 네. 그리고 스스로 자존감이랄까? 네. 그런 게 하루하루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처음 느꼈던 게 굉장히 생경한 적막감? 네. 그런 게 찾아오더라고요. 미국 오시니까. 네네. 좀 외롭다, 쓸쓸하다도 아니고 네. 뭔가 주변에 소란스러운 그런 복작복작한 게 잦아들면서 제 스스로 뭔가 심연으로 가라앉는 느낌? 그래서 좀 에너지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의도적으로 시티로 나갔죠. 그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미국에 이렇게 살러 오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지금 2016년에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쭉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8년 네. 되셨군요. 근데 이제 본인이 느끼는 이 뭔가 적막과 뭔가 이 에너지를 얻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뉴욕 시리를 그렇게 나가시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적막과 이거를 해서 그러니까 나가야겠다라고 결심한 게 오자마자 뭐 한 며칠 내로 그러셨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진 않았어. 처음 왔을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솔직히 여기가 안전한 동네라는 거 지금은 너무 잘 알지만 창문도 못 열겠고요. 남편이 출근하고 혼자 집에 남아 있으면 덩그러니 정말 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한동안은 혼자서 어디 나갈 엄두도 못 내고 쓰레기 버릴 때도 남편 오면 같이 나가고. 어머나 진짜요? 그 그 정도로? 네. 와. 아니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몇 명 알아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뭐 그죠. 뉴스에서 온갖 무서운 얘기는 많이 접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상상이 뭔가 읽지도 않은 현실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뉴스는 그리고 뉴스에 나올 만한 것만 보여주니까. 네. 이 동네는 뭐가 뉴스 되는 게 없어요. 뭐 딱히 별로 없잖아요. 이번 주에 밥캣이 등장했다. 아니면 뭐 코요테가 동네에 나타났다. 이런 게 뉴스잖아요. 동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뉴욕에 남편분 출근하실 때 같이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네. 어느 날 그냥 네. 여보 나 오늘 나가야겠어 뭐 이렇게. 나가볼까 하면서 조금씩 뭐 유명한 미술관, 네. 뮤지엄 같은 거, 이벤트 그런 소식. 걸로 네네. 시작하셔서. 그런 걸로. 나가봐야겠어. 네, 그러니까 네. 남편이 얼굴이 표정이 굳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무 좋아하죠. 오. 그런 거라도 바깥 바람 쐬고 오면 기분 네. 전환되고 좋을 거라고. 네. 네. 아. 처음에 제일 처음 그럼 어디로 가셨어요? 제일 처음은 자유의 여신상 보러 가고. 네. 혼자. 관광 코스 뻔한 어. 그런 아, 거. 남편분 조금씩. 일하시는 동안에. 네. 처음엔 주말에 이제 같이 손잡고 네. 언어도 사실 뭐 커피 하나 주문하는 것도 처음에 어색하니까 그죠. 남편 없이는 힘들더라고요. 주말에 항상 같이 다니는 거를 점점점 평일 저 혼자 또 혼자 갈수 있게. 하는 네네. 거 이렇게 늘리는 네네. 걸로. 아 그러면은 원래 미국에서 뭐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이 없으셨던 전혀 거예요? 없었어요. 네. 뭐 잘하는 외국어는 원래 일본어.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영어보다는 영어보다는 네, 영어가 네, 더 편하시고요. 네. 하필이 일본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죠. 가끔. 아 그렇구나. 근데 아까 저기 이제 녹음하기 전에 잠깐 얘기 나눴지만 정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신 거잖아요. 네. 근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는 내지는 아니면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내가 나가서 살아야 된다. 그런 상황이셨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결단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외국 나가서 살아야 돼. 그러면 보통 망설이게 되지 않나요? 아니면은 좋게 얘기하면 사랑만 보고 오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그 어머. 당시에는 멋지다. 정말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낀 거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 집사람도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래야 된다라면 굉장히 망설일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전혀 없으셨나요, 진짜? 고민은 했지만 뭐 한국에서 직장도 있었고 가족 친구 다 있는데 네. 고민이 안 될 리가 없죠. 그죠. 근데도 그 당시에는 뭐 너무 남자친구 사랑해서. 그 마음이 더 커서 아. 근데 이게 되게 사랑의 힘이 큰 게 사랑에 빠져서 이제 그게 딱 어떤 자그마한 내 눈앞에 있는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 그러면은 다른 망설임 같은 게 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색이 옅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 날 지배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도키님 T네 T. MBTI T. T, 맞아요. 원래 T예요. T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만약에 가야 된다?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별 생각,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가야 돼? 오케이, 그럼 가겠어.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한번 많이 아팠던 적이 있거든요. 여기 오셨어요. 오기 전에. 네. 그때 정말 그 생과 사의 기로가 네. 있을 정도로 네. 그 진짜? 정도로 네. 아프셨구나. 그 중환자실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할 정도로 오. 아팠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걸 계기로 약간 인생관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결혼도 마음이 없었고 비혼주의였는데 그런 위기를 겪고 나니까 인생이 하루아침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구나. 너무 먼 미래를 계획하기보다는 그죠. 지금 눈앞에 있는 행복을 쫓는 것도 까르페. 한 번 사는 인생 나쁘지 않겠다. 맞아. 네, 그게 제 결혼 미국 이주하는데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사시는 거예요? 그 생각나네요. 수박 맛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거 네. 한강 아기 남편이 네. 아기를 가질까 말까 하다가 수박 먹고 이 수박 맛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애 가지기로 했다고. 맞아요. 인터뷰에서. 약간 그런 거? 이거 이런 게 그냥 팍 이렇게 가버리는 그런.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살다 보면은 뭔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아니면 어떤 자그마한 계기로 그냥 생각의 전환이 확 생기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군요. 그런 게 있으셨구나.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음. 사실 그게 직장도 있으셨고, 근데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일 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저는 직전에는 대학교에서 네. 직원으로 있으면서 네. 그 교육부에서 나온 예산 예. 받아가지고 학생들 취업 지원하는 예, 프로그램 예. 매니저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교육청에서 사진 프로젝트 같은 거 어. 작가로 참가도 네. 하고 예. 그랬었거든요. 워낙 사진 잘 찍으시잖아요, 진짜. 그러니까는 더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전혀 인생을 모르는 제 3자를 봤을 때 이게 내가 사는 터전을 옮긴다는 게 그렇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음. 이렇게 여쭤봤던 거예요. 네. 약간의 그 제 궁금증에 답이 되네요. 직업 계열도 약간 하고 있는 그 자기가 원래 있던 직장을 벗어나면 다른 데서 이렇게 또 취직하기 되게 애매한 스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제가 잘 모르는 약간 문과적 특성의 직업들 이런 선입견이기는 한데 그런 데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결정을 하고 그냥 사랑. 몇 번 말해. 그죠. 남편분을 빨리 모셔봐야겠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뉴욕을 나가야 봐야 되겠다. 에너지 많은 곳에 나가야 되겠다. 하니까 정말로 뭐 자유의 여신상부터 시작해서 그 관광 코스로 다니시니까 진짜로 좀 약간 이게 삶의 에너지 같은 게 좀 얻어지던가요? 아주 처음에는 기대 이하였어요. 그래요? 관광객 아시잖아요. 관광 코스니까. 가셨으니까. 사람 너무 많고 맞아. 지저분하고 네, 맞아. 세상에 이렇게 진짜 더러운데 더럽죠. 내가 상상하던 뉴욕이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물가는 너무 비싸고 그렇죠. 뭐 제대로 먹을 데도 없고 길거리 피자 네. 이런 거 먹고 이거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닌데 네. 처음에 사실 그런 마음이 많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약간 보통 사람들이 가는 그런 코스들을 쫙 훑고 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더라 이런 약간 데이터가 쌓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후로는 그러면 주로 어느 쪽을 이제 파서 가기 시작하셨나요? 언제쯤부터 좀 이제 나 좀 알아 이게 이렇게 생기셨어요? 한 계절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매일같이 네. 시리에 나가시는 네. 한 계절이 네. 지나니까. 어디부터 그러면? 이제 미술관, 네. 갤러리 돌다가 그 즈음에 이제 조성진 네. 피아니스트 조성진 네. 씨가 쇼팽 콩쿠르 우승하고 미국 투어를 시작할 때거든요. 네. 그때 마침 공연을 보고 오니까 또 남다른 에너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어디서 보셨어요? 그때가 줄리어드 링컨 센터. 네, 링컨 센터 줄리어드 구 에이브리 홀. 네, 맞아요. 네. 네. 저도 갔었어요. 네. 나도 갔었어? 너도 갔었어? 그래? 내가 조성진 보러 링컨 센터에 갔었어? 다른 남자였어. 갔었잖아. 한강화에 뉴저지에서 갔었어요. 뉴저지밖에 기억이 안 아니야, 나는데. 갔었어요. 그래? 네. 어휴, 거기 갔었어. 다른 남자예요. 진짜 기억 안 나네. 그렇구나. 거기서 처음에 왔을 때 가셨군요. 네. 그러면서 음악도 연주해도 한국에서는 정말 티켓 구하기 힘들고 네. 또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아무리 여기보다는 방문 횟수가 적은데 여기는 내가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그쵸. 너무너무 세계적인 네. 연주회 공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죠. 좀 제 문화 영역을 넓힌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갤러리에서 그 음악회 무슨 콘서트나 네. 뭐 리사이틀 네. 이런 데로 넓히셨군요. 네. 원래 그러면은 그 전부터 클래식 음악이랑 혹은 조성진을 좋아하셨어요? 그 전부터? 아니 좋아했으니까 갔겠지? 그때 빵 터져가지고 유명해졌는데 쟤 유명해? 한번 가볼까 이거였어요. 했는데 그러면? 마침 여기서 공연을 하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맞아, 그랬죠. 그때 네. 2015년이 쇼팽 콩쿠르 우승해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왔던 게 16년이니까 어. 조성진이라는 존재는 사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뭐 그 전에 연주회를 적극적으로 찾아가거나 그렇진 않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왔네 잘 됐다 해서 찾아가 본 거죠. 그렇죠. 사실은 한국에서는 조성진 공연이 콘서트 힘들지. 따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그때는 여기는 그 정도는 그때는.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네. 그때 네. 막 콩쿨 딱 우승하고 나서는 그러면은 보통 그렇게 하면은 기획사랑 딱 붙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콩쿠르 1등 하면은 순회 공연 한번 쫙 해야 미리 되거든요. 잡혀 있어. 그러니까는 누가 1등이 되던 1등이 내년에 하는 공연이 쫙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성진은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공연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그게 이게 누가 되던
그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무슨 공연장에 내년 6개월 뒤에 공연장이 XX 콩쿨 우승자 이걸로 그냥 그런 잡혀 있는 식으로, 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 잡혀 있는 거고. 그거를 미리 그러니까. 선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그거는 식으로. 이렇게 임의로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노벨 문화상 한강 작가가 그 타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연주자들 예술가들이 어디에서 정말 유명한 그런 콩쿨 같은 데서 1등 하면은 그 사람들의 음반을 듣고 또 그 콘서트장도 가고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관심이 덜했던 만약 관심이 보통 그냥 5였어 그랬는데 만약 가서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이런 음악을 좋아했네 맞아요. 내가 한강 이런 소설을 좋아했네 약간 이렇게 느끼는 기회가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정말 똑같이 느끼는 게 이런 평소에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나도 내 취향을 모르고 살다가 네. 어떤 외부 자극에 의해서 그 내 안에 있는 떨림을 느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런 취향을 가졌었구나. 음. 그래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계기. 맞아요. 그러면서 나도 몰랐던 나를 더 보는 계기.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한강 작가가 노벨상 탔다고 해서 막 자기 그 서재에 있는 막 한강 작가 막 사진 찍어 올리고 그쵸, 그쵸. 저만 해도 그날 딱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그 노벨상 수상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냥 바로 레오니아 그 라이브러리 앱 켜가지고서는 바로 검색하니까 70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홀드하는 거를 딱 그 신청을 해놨고 이제 픽업을 했거든요. 사실은 평상시 같으면은 할 일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넷플릭스에 유튜브에 볼 것 너무 많아서 그 책까지 그렇게 막 보고 그러지 않을 텐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냥 한 번 더 그런 거에 나를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한강 작가님 얘기가 나와서 말이에요. 네. 지금 제가 그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책을 많이 읽고 나면 강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책을 바빠서 못 읽는 시기엔 사람이 희미해진달까? 좋은 상태가 아니란 걸 스스로 느껴요. 책에 대한 허기가 져서 며칠 동안 정신없이 책을 몰아서 읽으면 어느 순간 충전됐다, 강해졌다 느낄 때가 있어요. 책을 읽지 않은 땐 자신이 부스러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읽고 나면 부스러졌던 부분이 다시 모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부스러졌던 게 모아졌다는 그 말, 그런 게 뭐 비단 독서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네. 본인한테 그런 그럼요. 뭔가 메소드가 있는 거죠. 뭐 요리를 한다거나 그렇죠. 음악 감상을 한다거나 미술 본다거나 그런 게 결국 내 내면을 모으는. 모으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게 그 문화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랄까. 맞아요. 저도 사실은 그 말에 되게 동의하는 게 평상시에는 정말 정말 팟캐스트에 유튜브에 막 이런 거를 맨날 뭔가 뉴스 같은 거를 듣거나 운전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심오한 음악보다는 약간 흐르는 이지 리스닝 뮤직들을 막 그런 걸 듣다가 어느 순간에 확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확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작곡가의 뭐 클래식 뮤직을 듣는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속에서 카타르시스 같은 게 느껴지면서 한번 이렇게 쫙 모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어떤 사람한테 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림을 보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정말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걸 먹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어워드가 정말 좋은 리커멘데이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서양 문화권에서는. 그러니까 노벨상이라는 것 이전에 무슨 그 한림회라고 한국에서 번역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노벨이 막 벌어놓은 돈으로 모여가지고 야 이런 거 좀 괜찮아. 읽어봐. 이러고 하던 그런 게 작은 단위로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역시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서도 보면 되게 작은 단위로 어워드를 하는데 그 어워드라는 것이 뭐 온갖 분야에 다 있어. 그래갖고 뭐 이게 약간 광고의 어떤 수단으로 잘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어워드 받았다, 무슨 어워드 받았다. 근데 서양인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추천하는 시스템으로서 이게 만들어졌고 그게 좋은 거를 잘 추천하면 할수록 그 상의 권위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그렇죠. 지금의 권위를 갖게 된 거잖아요. 아카데미, 오스카든 뭐 이렇게. 그게 상금의 크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컴피티션에 익숙해져서
내가 열심히 해서 저 어워드를 따야지의 어떤 개념으로 이게 막 가니까 누가 어워드를 했다 그러면은 진짜 그 올림픽 금메달 했을 때 그 환호성과 같은 느낌이 있고 그러면 이번에 이 노벨상을 이걸 탔대 한강이 그러면 가서 그래? 나 안 읽어봤는데 읽어봐야지 이게 아니라 나 이미 읽었어. 이거 아니면 나 뭐 원래 한강 알았어. 무슨 옛날에 뭐 EBS에서 라디오 할 때 뭐 이랬어. 그러니까 한동훈? 아니 뭐 꼭 그렇지 아니더라도 그냥 이런 사람이 내가 노벨상 오래 탄 사람을 원래 몰랐다 하더라도 당신의 품위가 떨어지는 것이 1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서 약간 나는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 말씀하시는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갑자기 너무 그렇게 달려들면은 뭔가 약간 빈정상한 약간 맞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전혀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저도 맨부커 때 채식주의자 그거 했었잖아요. 읽어봐야지. 맨부커. 맨부커가 그 전에 뭔지도 몰랐어. 그리고 보고 이게 원래 또 이제 이쪽 부분에 제가 아주 통달하신 분이 가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거를 노벨상 수상 라이브를 보고 계시는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가끔 그런 덕질하시는 분들. 그죠. 그래갖고 그분이 뭐 옛날에 맨부커 뭐 얘기해가지고 그래 그럼 뭐 한번 봐야지. 그러고 봤는데 챕터 1을 못 끝냈어요. 너무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고 막 이래가지고 고기나 먹어야겠다 이러고 그냥 안 읽었는데 뭐 제 취향은 아닌 걸로 뭐 그런데 어쨌건 간에 그냥 이렇게 레코멘데이션 하면 누군가가 그리고 책 많이 읽은 한림회의 전문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리코멘데이션 했으면 읽어보면 되는데 이걸 또 저항하는 사람들을 노벨상은 그냥 단순한 레코멘데이션 뿐만이 아니고 갖고 있는 작가가 갖고 있는 철학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그 깊이를 보는 거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그쵸. 저도 채식주의자 솔직히 말하면 앞에 지금 2장 읽었거든요. 그랬는데 다행히 도케시가 가져가서 다 읽었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그래도 사실은 도케시도 그리고 저도 그리고 책을 읽으려고 가져왔다가 진짜 정말 스캔하듯이 마치 유튜브에서 릴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냥 쓱 스캔하고서는 다시 도서관에다 리턴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칭찬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제가 계속 끊임없이 트라이를 하거든요. 가져왔다가 그냥 그거 되게 쓱 보고 그냥 리턴해도 도서관 트러스트도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전에 누군가 그렇게 쓴 걸 봤어요. 도서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책을 임보한다 그러거든요. 임시보호. 그 동물 임시보호 하듯이. 그것만 해도 도서관에 예산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거 빌려가는 숫자가 많아도. 맞아요. 그래갖고 안 읽더라도 너무 내가 도서관의 발전에 도움이 됐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제발 책 좀 리턴 좀 해. 맞다. 리턴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은소님 얘기를 돌아가면은 그래서 이제 취향을 점점 알기 시작하고 내가 이런 클래식 음악을 그리고 이런 특히나 피아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서 조성진의 콘서트는 대략 한 몇 번 정도 가셨어요? 횟수를 세어본 적은 없는데 연 2회 이상은 네, 그 이후에요? 네네네. 와. 여기 뉴욕, 뉴저지 오실 때마다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정보를 얻는 데가 따로 있나요? 뭐 팬클럽 카페랄지. 네, 조성진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 정보 모아주시는 계정이 따로 있고요. 네, 거기서 정보 많이 얻는 편이고. 계정 이름이 뭐야? 조성진을 덕질 계정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공연장 공식 그다음 뭐 카네기 홀이라든지 링컨 센터 버겐팩 이런데 회원 가입을 해두면 그때 공연 정보 소식이 날아오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카네기 홀 같은 경우에는 그 연간 왜 보통 있잖아요. 멤버십 하면은 3개의 공연이랄지 5개 이렇게 미리 티켓을 사면 먼저 우선권을 주잖아요. 네네. 그거를 하시나요? 약간 롯데월드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그래가지고선 내가 믹스앤매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공연을. 그러면은 1년에 연간 회원권을 그런 걸 끊으시는 건가요? 처음엔 그런 개념도 없어가지고 그냥 원하는 보고 싶은 공연 싱글 티켓
위주로 샀는데 네. 알고 보니까 싱글 티켓 예매 오픈 날 들어가도 이미 좋은 자리 맞아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기존 회원분들 선 예매를 하거나 아니면 패키지로 네. 시즌 초반에 이미 예매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죠. 그분들이 다 사고 나서 남은 자리가 이제 퍼블릭 오픈이 되니까 이거 내가 원하는 자리는 살 수 없겠구나 싶어서 그죠. 요즘은 시즌 초에 시즌권을 구매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비법이랄지 아니면은, 저희 청취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올해는 그래도 한번 시즌권을 사서 한번 예를 들어 카네기 홀을 사서 해보고 싶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어떤 팁이나 그런, 나눠주실 정보가 있나요? 시즌이라는 개념이 1년인데 저희 네. 여기 학교 시스템 학사 일정처럼 9월에서 다음에 6월까지가 한 시즌이라고 하고요. 그죠? 그래서 네. 지금 얼마 전 9월에 새 시즌이 시작됐는데 24, 25 시즌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근데 시즌 프로그램은 1년치 프로그램은 연초에 발표가 돼요. 주로 1월, 네. 2월 그리고 발표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카네기를 예를 들면 카네기홀에서 굵직굵직한 공연을 묶어서 네. 패키지로 공개를 해요. 패키지 A, B, C, D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살 수도 있고 그 다음 패키지 시즌이 좀 지나면 본인이 이제 조합을 해서 살 수 있는 그렇죠. 크리에이트 할 수 있는 시리즈가 네. 또 예매가 되고 그 예매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그거는 보통 2월 말 2월. 네. 그러니까 1월에 발표하고 하고 2월에 구매가 시작되고 패키지. 네, 패키지 패키지부터 구매가. 하고 패키지 우선 또 예매가 끝나고 나서 5월쯤에 이거는 이제 본인이 조합하는 발표가 되고 그다음 퍼블릭은 8월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요. 6개월의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패키지로 사면은 사실 5개, 6개씩 묶여 있거든요. 네. 그러면 좀 좋은 자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뭐 100불, 200불씩 하니까 이게 5개씩 묶여버리면 사실 금액이 커져요. 800불에서 1000불 네, 정도 네, 들어가는 네. 거죠. 네. 근데 이게 또 시스템이 재밌는 게 좌석을 제가 원하는 걸 제가 잡을 수가 없어요. 패키지 할 네, 때. 패키지 할 때는 예를 들어서 A 패키지에서 저는 오케스트라 구역을 사고 싶습니다. 네. 요렇게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좌석은 카네기에서 배정을 하는데 그게 그동안 도네이션 한 금액 그다음에 이 패키지 회원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기여도 이거를 정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에 우선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같은 오케스트라도 석이라도 자리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죠. 네. 거기에서 맨 뒤일 수도 있고 맨 앞일 맞아요,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자본주의.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구매를 할 때 앞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프론트 피아니스트 손이 잘 보이는 자리로 네. 꼭 배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적으세요 메모에. 적어서 메모해서 보내는데도 안 돼요. 해줘요. 안 돼요. 워낙 어르신들 많으셔가지고 그분들은 수십 년 동안의 그러니까요. 멤버였으니까. 그분들한테 우선 배정이 나가고 전화가 오긴 하더라고 친절하게. 뭐라고요? 네가 원하는 자리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뻥치시네. 여기밖에 안 됐어. 마음에 들어. 어. 아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미안 더 자리 없어. 이렇게 답장이 오고. 굳이 이걸 또 전화를 해줘요? 네, 네. 그 옛날 어르신 시스템이네. 왜냐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도 그렇고 카네기 홀도 그렇고 만약에 거기에 티켓을 사기 시작하면 팔로우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즌에 이런 게 있는데 아니면 너 뭐 멤버십 할래? 아니면은 뭐가 어떤 그런 프로모션이 있는데 뭐 이런 전화가 꽤 자주 와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2025년에 2025 9월부터 2026 6월까지의 이제 라인업이 쫙 발표가 되고 2월부터 패키지 판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대략 한 5월 정도에 이제 내가 원하는 조합을 해서 살 수 있고 그러면 그거는 5개 뭐 3개 5개 패키지보다는 가격이 약간 높잖아요. 그죠. 이게 뒤에 예매를 할수록 가격이 비싸져요. 올라가요. 네. 가격은 올라가고 좋은 자리는 자녀석이 적을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그죠. 네.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뒤늦게 알았어. 임윤찬이 온다는 걸 아니면 뭐 그렇게 해서 사면은 되게 비싸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초에 살 때 티켓을 4장 살 수 있는 돈으로 8월에는 2장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럼 거의 한 2배 가까이 가는 네, 거예요. 그렇게 가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들은 거는 패키지로 일단 사고 안 되면 당근?
그죠. 그렇게도 네. 괜찮아요? 네. 아니면은 지정된 곳에서 되팔 수만 있는 뭐 그런 건 아니고? 왜냐면 여기 티켓마스터에서 표 사고 취소하면 취소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티켓마스터를 통해서 옥션을 하잖아요. 나 그 시스템도 꽤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안표가 안 생기니까. 그죠, 그죠. 여기서는 그냥 그러면 내가 뭐 당근에다가 더블 값으로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리셀 사이트가 있긴 한데 근데 권장하지는 않더라고요. 사기당할 만약 수 있으니까. 내가 못 가거나 뭐 약간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뭐 콘서트 홀 측에서는 도네이션 하라고 자기들한테. 자식들이 그러면 아주 그거 알아서 되팔 테니까. 그냥 알아서 이제 되파니까 날로 먹는구나. 네. 도네이션을 하라고. 야. 사실은 그 사람들이 티켓 값을 그렇게 받는다고 해도 사실은 막 영리 단체들은 아니니까요. 그쵸. 굉장히 도네이션 컨트리뷰션을 많이 해서 그 돈으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은 도네이션한 말을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하고 예를 들어 링컨 센터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에이브리 피셔 홀 같은 건 지금 다른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이름의 사람이 도네이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사람의 이름을 누락시키고 새로운 이름으로 똑같은 홀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피셔 씨 집안이 못 받지 않나? 집안에서 저기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9월 이제 2024년 시즌이 시작했는데 올해는 몇 개짜리 사셨어요? 올해 카네기홀 기준으로는 제가 패키지 2개를 샀거든요. 10개요. 네. 우와. 오. 우와. 이게 저 조성진 네. 피아니스트가 오고 또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오는데 땡스기빙쯤에 오잖아요. 네네. 오는데 이 또 카네기에서 한 패키지에 묶어서 내질 않죠. 맞아요. 아니까. 꼭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다 갈라서 내거든요. 아. 그래서 각각 사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거 저기 아시죠? 아이돌들 포카 CD 사면은 랜덤하게 포카가 들어있거든요. 그 포카가 시리즈가 있어. 그걸 다 모으려면 CD를 한 70장을 사야지 그걸 다 모을 수가 있어. 아이돌 덕질하는 거랑 좀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요? 조성진하고 임윤찬하고. 네, 그거 2개를 샀고, 근데 또 임윤찬은 작년 시즌 기준으로 해서 이게 패키지 그 판매쯤에 거의 솔드아웃이 됐어요. 퍼블릭 판매가 되기 전에. 벌써. 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올해도 그럴 것 같아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네. 패키지를 샀고 이제 올해 시즌이 지난주에 시작이 됐는데 네네. 랑랑 네. 랑랑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해서 다음 올해는 없고 네. 2월에 조성진 네. 있고 3월에 임윤찬 런던 심포니하고 협연 네. 있고 4월에 독주회가 있습니다. 4월에 독주회가 카네기에 있었어요? 임윤찬이? 네. 오, 그렇군요. 그 11월에는 우리 링컨 센터에서 네. 협연이 있고요. 그럼 저는 링컨 센터 걸 산 건가요? 그러신 것 같은데. 내가 사놓고 뭘 샀는지 나 분명히 카네기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이번에 저는 보니까 두다멜이 그 네. 지휘자, 컨덕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휘자거든요. 지금 LA 심포니인데 이제 곧 이쪽으로 올 거잖아요. 네. 그래서 두다멜 거를 되게 유자왕이랑 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가고 싶어서 막 그랬는데 역시나 이 날짜가 다 돼가지고 살려고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네. 뭐 진작에 이제 1월 달부터 해가지고서는 준비를 패키지로. 해놨어야 되는데, 이미 예전에 다 솔드아웃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카네기 홀하고 또 어디 거 멤버십 사셨어요? 링컨 센터? 아, 링컨 센터. 네, 그것도 뉴욕필. 똑같은 거의 시스템으로 비슷한 가나요? 시스템이에요. 네. 작년에는 보스턴 심포니를 제가 샀었는데 네. 거기도 거의 동일한 시스템이었고요. 아, 가끔씩 필라델피아도 네네. 가잖아요. 올해 필라델피아도 샀어요. 네. 아. 와, 그러면은. 도장깨기하러 다시 다니시 아, 진짜로. 거의 도장깨기인 거죠. 네, 재밌어요. 네. 네. 겸사겸사 그 도시 여행도 하고. 네. 아, 그렇구나. 네. 도시여행. 이게 한 6개월 전에 표를 해야 되니까 네. 어차피 그 도시를 가야 되니까 6개월 전에 그 도시 여행까지 같이 계획을 해서 네. 하게 그죠. 돼 있군요. 작년에는 시카고도 갔다 오셨잖아요. 네, 시카고 여름에 라비니아 쪽에 네. 큰 음악 축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임윤찬 네. 연주가 있어서 네. 다녀왔었어요. 거의 당일치기나 다름없이. 어딜, 비행기 시카고를요? 타고. 시카고요? 네. 빡센데. 어우, 새벽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아. 저녁 공연 보고. 아,
그러면 거기서 제일 비밀이요. 맛있다고 하는데 레스토랑도 찾아서 가서 먹고 음악도 듣고 네, 이러고 거기는 오시는 또 거죠. 시카고 피자가 유명하니까. 그죠? 네, 아. 딥디쉬 진짜 피자. 맛있죠. 딥디쉬 네. 진짜 진짜 맛있잖아요. 그래요? 네. 뭐 우노 피자? 아니, 아니 우노 말고 그 로컬에 있는 피자 가게 몇 이렇게 개 된 거? 있어요. 예. 그거? 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네. 진짜 맛있어. 시카고가 참 좋은 도시인데, 그죠? 아, 그렇군요. 제가 마치 옛날에 한창 그릇에 빠져 있을 때 타운들을 홈굿 있는 타운 위주로 알았던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뭐가 있으면은 그 주위에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아,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그런 콘서트 홀은 어땠어요? 그 만약에 보면은 뭐 카네기 홀, 링컨 센터, 필라델피아, 시카고 이렇게 다 다녀보시면은 콘서트 장들이 그래도 좀 괜찮았던 데는 어디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번에 필라델피아 같은 키멜 센터도 굉장히 괜찮았고요. 네. 키메리 이건가? 이렇게 네. 그거죠? 네. 이렇게 동그랗게 돔이 이렇게 네, 돼 있고 있고.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우리 링컨 센터 개페놀도 이번에 네. 싹 리모델링 하면서 네. 거기도 좀 이뻐졌고. 그죠. 그 링컨 센터는 좀 되지 않았어요? 리모델링 한 지가? 그죠? 한 3년 정도? 네. 이렇게 삐뚤어진 잔디 있고 거기.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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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그 전에 한 거 아닌가? 그래요? 예. 그 그러니까 전에. 마스터 플랜을 해갖고 싹 그러니까 다시 한 거죠. 그거는 꽤 된 거고. 근데 공연장은 뭐 이제 예쁜 것도 그렇지만은 일단은 사운드가 어떻게 잘 올리냐, 잘 끝까지 전달되냐, 그 굉장히 큰 팩트기 때문에, 팩터이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 우리 볼겐 카운티에 있는 볼겐 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서 음악 듣고 있는데 밖에서 앰뷸런스 소리 다 들리거든요. 되게 오픈돼 있네. 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봐도 저건 그냥 애들 학예회 맞아, 좀 느낌인데 구려. 약간 이래. 그러니까 구려고. 앞에 그 빨간 펠트천 같은 게 무대 네.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네. 분명 위에는 조성진이라는데 벌금팩에서 찍어왔다는데 느낌이 약간 뭐 자선 공연하러 왔나? 확실히. 뭐 이렇게. 그렇죠. 확실히 그러니까 공연장 예를 차이가 들어 나지. 정말 조성진이나 임윤찬 씨나 이렇게 정말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마저도 바도가 될 정도로 몰입해서 봐야 되는 거는 사실 공연장의 그 퀄리티를 보고서 찾아가시는 게 되게 기대해가지고 갔는데 엉뚱한 소리 때문에 내가 몰입하는 게 망칠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공연장이 우리 사는 데에서 가까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데 그런 데는 무슨 콘서트나 아니면은 그런 재즈 공연이랄지 이런 거는 너무너무 좋죠. 근데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클래식 뮤직은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술 먹을 때 듣는 음악은 괜찮다는 맞아요. 그런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술 먹을 때 배경으로 깔아도 되는 음악들 그러다가 따라 불러도 그런 거는 이제 괜찮지만 근데 벌써 일단은 티켓 가격 차이가 그치. 나니까. 제일 최애 공연장은 어디예요, 그러면? 최애 공연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링컨 센터? 링컨 센터. 가까워서. 그죠. 네. 가까운 건 버겐팩이 더 가까워요. 그래도 남편분 직장이 콜럼버스 서클 근처라고 맞아. 하니까 얼마나 가깝고 좋아요. 진짜 가깝지, 진짜. 그럼. 그러면 지난 여름에도 이제 썸머 스테이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많이 보셨나요? 탱그루드, 탱그루드 네, 보셨어요? 네. 오. 요요마. 어땠어요? 제가 그 요요마에 좀 맺힌 게 있어요. 어떤 제가 사연이? 정말 죽기 전에 보고 싶어 하는 뮤지션들이 몇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요요마인데, 사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아직까지는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양반이니까. 근데, 언제였었지? 몰라. 그 서클 오브 라이프 그 피아니스트 분하고 한 앨범이 있잖아요. 그 되게 유명한 앨범. 그 공연을 뉴욕에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고 싶어가지고 말을 던졌거든요. 그러면은 알아서 가자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요요만 공연 많어 이러고서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본인이 보고 싶으면은 본인이 표를 끊어서 내가 이거 끊었는데 같이 갈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마치 자기가 말을 툭 던져놓으면 내가 네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끊어서 여기 뭐야.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처럼. 왜 안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왕자님인 거예요 진짜. 그래놓고서 맺힌 게 많대.
내가 약간 황당한 거야 정말. 아, 본인이 죽기 전에 만약에 요요마 그렇게 너무 보고 싶고 되게 가고 싶은 공연이었으면은 본인이 끊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요요마 공연은 많은데 그분하고 같이 그 앨범을 하는 프로그램이 그 앨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겠는데 너의 손가락으로 왜 그걸 사지 못하냐는 거야 내 말은. 손가락이 굵어서 그래요. 아 진짜. 돈 없는 건축가잖아. 그러니까 우리 돈 많은 와이프한테 얘기하면은 그러면 별로 사줄 줄 알았지. 혼자 가서 보세요? 남편분은 별로 관심 없으세요? 관심 없으세요, 진짜? 아니요, 저희 남편이 사실 더 저보다 음악 듣는 귀라고 하나? 아. 그건 더 예민해서 어. 티켓을 구할 수 있으면 꼭 같이 가요. 아. 다행이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혼자 가면 막 되게 나는 임윤찬 쓸쓸할 것 좋아하는데 같은데. 남편이 임영웅 좋아하면 꽉 잡잖아요. 좋네요. 저는 사실 음악이 있는 생활을 한 건 아닌데, 뭐, 네. 어렸을 때 당연히 피아노 학원 가고, 네. 뭐 미술 학원 가고 하듯이, 뭐, 체르니 3시까지 치고, 그리고 중학교를 갔더니, 또 친구들이 피아노 외에 뭐 플루트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많이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음. 겁 없이, 그러면 첼로 하는 친구, 바이올린 하는 친구 있으니까 나는 비올라를 할래 해서, 네. 겁 없이 비올라를 배운 적은 있어요. 네. 근데 뭐 그게 오래 가지 못했고 뭐 그 정도 어. 음악 생활을 했는데 저희 남편은 고등학생 때까지 합창을 좀 진지하게 했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 또 취미가 다행히 맞아서 맞아요. 부부가 네. 취미 맞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하죠. 음악회 가는 거는 적극적으로 어. 같이 해줍니다. 네. 남편분께서 한국에서 만나신 거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아, 그럼 고등학교 때까지 합창을 하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우리 했는데? 우리 아, 그래요? 우리 있었는데. 오. 거기 우리는 남녀공학이었잖아. 그래가지고 좀 시리어스하게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남녀공학이 학교가 많지가 않아.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러니까는 남녀공학으로 나갈 수 있는 데를 나가면 상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다른 데는 하고 싶어도 혼성 합창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혼성을 못 하니까는 근데 근데 뭐 말이 그랬지 사실은 노래하는 사람들은 다 남자였었고 아, 진짜? 네, 반주하는 애만 여자였었지 내 동기. 맞아요. 합창이 사실 보면 굉장히 좋은 이 활동인데 어렸을 때 왜 이렇게 하기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왜냐면 저는 맞으면서 합창했잖아요. 아, 그죠. 잘못하면은 그리고 어. 한 사람씩 돌려가면서 노래하고 그래도 남편분이 음악을 같이 좋아해 주시고 그렇게 같이 즐겨 주시니까 너무 좋겠네요. 네, 너무 좋죠. 뭐 오디오에는 저희 관심 와이프는 없으시죠. 음악 싫어해요. 계속 가만히 있잖아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근데 들어갈 타이밍이 없네. 가뜩이나 저는 약간 시끄러운 음악 좋아하고 이러니까. 락 좋아하고 그러죠. 네, 락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 뭐 시끄럽다고. 차에서 음악 틀면은 꺼. 아 진짜. 저는 뭐 항상 음악 듣고 다니니까 그러면은 이번 시즌에는 카네기홀, 링컨센터 그리고 이번에 필라델피아까지 네. 네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피아노 음악 말고 뭔가 좀 더 그 영역을 이렇게 약간 조금씩 넓혀 가실 예정이신가요? 그때 뭐 미술, 네. 뭐 디자인 이쪽은 항상 더 관심이 많았었고 네네. 그래서 뭐 전시회 늘 갈 거고 그리고 공연 다른 뭐 뮤지컬이나 네. 이런 것도 너무 유명하니까요. 그죠. 네. 오페라는 어떻게 관심 있으세요? 오페라도 오페라 팔러 오셨어요? 어디까지 알아보셨어요? 너무 좋아하는데 네. 거기 티켓이 또 많이 비싸더라고요. 오페라는 되게 비싸죠. 비싸요. 오페라는 네. 비싸죠. 네, 그렇죠. 여기서도. 요요마도 비싼데. 그죠. 독주에는 좀 싸요? 악기가 아니요. 하나만 들어가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아니 그리고 사실 보면은 오페라보다 그냥 콘서트가 동원되는 인원이 확실히 작잖아요. 비교가 안 되게 그러기도 하고 이게 횟수가 훨씬 많죠. 그냥 일반 그치. 연주자들 네, 뭐 네. 피아니스트랄지 뭐 바이올리니스트 이런 사람들의 연주가 훨씬 더 잦고 그러니까 약간 더 이게 턴어라운드가 훨씬 빠르죠. 그리고 그 매트는 시즌이 9월부터 뭐 그렇게 네. 된다 해도 그게 공연이 매일같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생각보다 사람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럼요. 공연에. 엄청나게 그쵸. 많은 인원이 동원돼.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스테이블하게 맞춰진 공연보다 거길 진짜 가보고 싶거든요. 어디요?
소나이 쪽에 이제 코미디 클럽들 있잖아. 아, 스탠딩 코미디언. 코미디. 진짜 마이크 하나 놓고. 네. 걔네 개그를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럴 것 같지? 알아들어. 아 진짜요? 예. 가면 알아들어요? 우리 몇 번, 애들이 몸으로 웃기나? 아니. 당신이랑 나랑 같이 간 적 있었나? 아니? 딴 여자. 누구랑 간 거야? 다들 각자. 그 다운타운에 가면 예, 예. 그런 클럽들이 아직도 있어요. 음, 그리고 왜 미드타운에 가면은 그 찌라시 같은 거, 찌라시가 아니고 그거 플라이어. 삐끼들이 플라이어 이렇게 음. 주잖아요. 스탠딩 코미디 찌라시죠. 한다고. 근데 그런 클럽도 있지만 다운타운에 가면 진짜 소규모로 하는 클럽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거기 가면은 뭐 라이브 공연도 하고 중간중간에 그런 코미디언들, 유명한 코미디언들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로 어디서 본 듯한 사람들 그런 애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클럽들이 있거든요.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되게 잘 들려. 의외로. 네. 그런 것도 다 분위기니까. 그리고 진짜 재밌어요. 아, 진짜 나는 재밌어. 약간 영화에서 보면은 조커나 이런 영화에 나오는 실패하는 코미디언 있잖아요. 아, 웃기려고 나와서 막 하는데 네. 썰렁하고 막 그 장면을 좀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게 좀 있어갖고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이건 왜냐면 우리가 녹화됐거나 뭐 SNL이나 그치. 이런 애들은 연출이 가능하니까. 연출되고 정제되고 이렇게 된 거고 음. 실패하는 코미디언도 나오고 막 이런 거는 진짜 라이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막 없으면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의외로 이게 의외로 그게 의외로 가능하다. 뉴욕이어서 가능한 것 같아. 어. 내 생각에 뉴욕이어서. 그러니까 그쵸. 그 사람들도 퍼폼하는 사람들도 그날 관객들을 이렇게 싹 훑어보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개그의 소재가 되고 불러서 질문하고 그치. 그거 말꼬리 잡고 그거 주고받고 야, 그렇게 이게 하는구나. 있거든. 그러니까는 일종의 재즈 같은 거죠, 뭐. 그 즉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제가 은소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제 그 올리시는 인스타그램 피드 이런 거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맛있는 데를 시리 안에 네. 잘 찾아다니시는지. 이제 드디어 내 관심 분야 나왔어. 우리 와이프 1시간 동안 침묵을 깨고 드디어